대출이 규제가 되고 대출이 안 되는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만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돼서 중개업소에 전화할 엄두를 못 내는데 과연 그게 매매 수급 지수 하락일까요? 네? 사람들 속마음은 집을 사고 싶은데 그게 수급 지수가 추이가 하락을 했다 해서 집값이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또 대출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요. 또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지금 서울에서는요. 특정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파트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 그런데는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요. 대출이 안 되는데 집을 어떻게 사나요? 살 수 있는 방법 많아요. 15억 이상이 되더라도요. 얼마 전에 편법 나왔잖아요. 네? 사업자 대출 해준다고요. 사업자 대출. 2금융권에서요. 그게 바로 정책의 빈틈입니다. 빈틈. 분양가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안 해준다. 이거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또는 건설사가 대신 파이낸싱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수분양자들은요. 지연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연 이자가요. 중도금 대출 이자랑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책을 규제를 펼치기만 펼쳤지 정작 시장에 딱 들어맞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연말에 전국이 부동산 규제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21년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곧 있으면 1년이 지나요. 국지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맞아떨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승할 때 왜 더 상승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집을 사야겠다는 그 심리가 집값이 떨어질 때 그 심리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집값이 떨어지면요 집 사야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요 그제서야 늦지 않게 사야겠다 라고 뒤늦게 집을 사는 건데 너무나 늦으면요 고점에 사기 때문에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네, 이지아님 반갑습니다. 네, 로즈골드님 반갑습니다. SW님 반갑습니다. 네, 최영민님 반갑고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는요 크게 믿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 강한 지역이 있어요. 뭐 울산도 있고요. 세종, 대구 이렇게 있는데 울산은 23년도는 되어야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데 왜 지금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가 더 강할까요? 네, 여기는요 산업 도시일수록요 산업에 의존을 하는 그런 정도가 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 울산이나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요 산업의 지역이 산업 경기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높아요. 의존율요. 그러면요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조선이든 자동차든 뭐 석유화학이든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요. 주기가 짧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울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되잖아요. 3배. 그러면요 이 수요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산업도시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자, 전문직 종사자가 울산이 많겠습니까? 부산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이 많은 거죠. 네, 당연히 부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자, 지방에 왜 지방 백화점에 샤넬이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갈까요? 지방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 뭐 루이비통이나 프라다 잘 들어가면 그런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방 백화점에 왜 샤넬이나 입생로랑 같은 그런 여성 사치제 그런 품목들이 안 들어가냐면요. 아는 거예요. 지방은 그렇게까지 잘 사는 사람들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네. 뭐 비중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대구나 부산은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일 비율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에 그럼 메이저급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 명품샵 중에서도 샤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초고가 아파트 있잖아요. 네. 자, 대구의 그 범어동에 그 23년도에는 W가 들어오겠지만은 지금까지 주상복합 중에 대장은요? 뭐예요? 범어 두산이부죠? 부산은 뭡니까? 용호동의 W예요. 네. 뭐 향간에는 뭐 W가 지금 1등이고요. 근데 뭐 해운대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워낙 용호동 W 같은 경우는 근처에 학교든 초중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해운대 중동에 있는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근처에 학군이 뛰어나지가 않죠. 네, 뛰어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8사 타입이 15억 정도 하지만요, W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자, 그 말은 초고가 주상복합인데 초고가 아파트든, 대구나 부산에는 있는데, 울산에는 없어요. 대전에도 없습니다. 네. 크롭 아파트 그건 아파트잖아요. 랜드마크가 있나요? 대전에? 랜드마크 주상복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왜? 대전, 울산, 특히 광주도 랜드마크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인구가 100만이고요. 100만대이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그냥 평범하다. 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에 들어갈 때는요, 주의하실 게 내가 사서 6개월 동안 바짝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바짝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 투자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이클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적당하게 이용해서 그냥 2년 보유하고 팔고 새로운 사이클로 가고 이렇게 갈아타게 투자를 한다면요, 지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를 듯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평균 8% 올리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19일 공개했다.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5.3% 올리기로 했다고 해요. 세금 더 걷겠다는 말이죠. 네? 국가 부채가 내년되면요, 1000조 돼요. 1000조. 1000조를 갚으려면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하고 상가까지, 네? 지네가 다 띄워놓고 오피스텔하고 상가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냥 차라리 금모으기 운동처럼 원화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그냥 국가에 좀 세금 좀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재벌못쟁이님 반갑습니다. 늘 행복하기님 반갑습니다. 네, 오렌지 자스민님 세금은 뜯어가네요. 세금은 뜯어가네요. 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뉴스를 제가 간단하게 마쳤고, 자, 경북 11,125채, 부산 8,730채, 연말까지 영남에 29,000여 가구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 말이 뭐냐? 지방은 분양하기가 매우 쉽다. 네, 매우 쉽다. 라고 하고, 뭐, 포항도 이렇게 분양하고, 부산도 8,730가구, 에코델타 시티죠.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제 지방에 또 황금 같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또 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뉴스 이렇게 마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Q&A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 개 어떤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 질문을 남겨주시기 그 막간을 틈타 가지고 제 멤버십 홍보를 해드리자면요, 제 멤버십은 월 4,990원에 자,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자, 내일이고요. 네, 여러분들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세법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요,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니까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권호수님께서 집값, 집의 태블릿으로도 로그인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김보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저 혼자 떠듭니다. 자, 최근에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대전을 볼까요? 대전. 자, 대전은 어떨까요? 집사람. 죄송합니다. 이지아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집사람이라고. 저는 와이프한테 집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저는 와이프 보고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와이프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보다 한 4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꼰대인 척 하는 것 같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지아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지아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저희 세대에서 배우자를 보고 집사람이라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이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는 척 하고 싶다, 이런 것 같기도 해가지고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네, 박선우님께서 준생님, 내년에 부산과 울산 부동산은 현재보다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 생각으로는요, 부산은 올 12월부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12월에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로그인 안 했네, 제가. 잠시만요.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고객노는. 자,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죠? 네. 자, 부산은요, 3,800세대에 3,853세대입니다. 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재개발이죠. 네,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입주가 12월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전세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도 뭐 나쁘지 않고, 동네 럭키 근처, 동네 럭키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산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네 럭키 전체 기간을 보시면요, 네, 2012년도에 3억 2,500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2018년도에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규제로 맞이해가지고 4억 9,800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바로 2배가 뛰었죠. 네, 2배 이상 뛰었죠. 5억에서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뭐 60%, 2배, 네, 뛴 거죠. 100%, 120% 정도 뛴 거죠. 근데 이게 서울의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서울의 사이클하고요. 서울하고 이번에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부산은요. 근데 부산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슷한 시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부산은 국지적으로 지금 오르는 곳만 올랐어요. 오르는 곳만 올랐다고요. 그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부산이요, 여러분들, 오르는 곳만 올랐어요. 그 다 불장이라면요, 사상이랑 사하는 다 올랐어야죠. 네, 북구도 올랐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신호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지 위에 에코 델타 시티예요. 3만 세대라고요. 3만 세대. 네? 3만 세대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네? 분양 어마어마하다고요. 이거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언제 부산 폭락한다고 했어요? 네? 에코 델타 시티가 들어오면 폭락한다고 했죠. 위험하다는 거죠. 대출 규제 완화되잖아요. 부산에 양도세, 비과세 받거나 양도세 50, 한시적인 50% 할인받기 위해서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단기간에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부산은 한 25년 이후에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